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불안한데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다가 저절로 한숨이 나왔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에도 안 할 듯. 안 하죠. 네?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까? 네. 저 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네. 제가 제 예측에 거의 지금 맞아가고 지금 있어요. 양부남 의원님이 초특급으로 다 맞추고 계세요. 다 맞추고 있는데 네. 지금 탄핵 심판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수가 8대 0으로 인용이 되는데 예.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측에는 치명상을 때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진보나 자유 진영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헌재에 있는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야, 시기 조절하자. 라는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은 보수 어떤 법적 카르텔에 손이 작용해서 어쨌든 보이지 않는 큰 손. 보이지 않는 큰 손에서 예. 선거를 밀어보자. 예. 어떻게 밀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서 네. 그 후에 미룬다. 미루어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한 3심의 어떤 최종 결정 네. 내지 아니면은 재판 기로 정하자. 예.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 그것은 유죄가 선고돼야지만이 가능한 시간에 예. 그 풀이했는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렇죠. 예치가 예.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예. 궤도를 수정해야 되니까 선고는 해야 돼.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우리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있으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예. 속보이니까 오늘 내일은 발표 안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예. 월요일 정도나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 선고 기일을 잡는다.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뭐 예. 금요일 이 정도 예.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예. 욕심 같아서는 계속 미루고 싶지만은 예. 이게 좀 상고를 오늘 내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가장 보수가 맥심 그리는 희망사항이 파기환송이거든요. 이제 파기환송이 됩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그렇죠. 파기환송이 파기환송이 된다고요? 된다. 예.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예. 파기환송이 되면은 파기심에서 또 재판하겠죠. 예. 거기서 또 우리도 상고하겠죠. 예. 이 기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에서 180일 이내 해야 되는 헌법 규정을 오버시켜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끝까지 미룰 수는 없고 예. 이제는 4월 초에는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일 선고하겠다 하면 이게 속보이니까 예. 오늘 내일은 그 말 안 해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정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막 벌떼같이 연락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그 공보관한테. 그랬더니 오늘은 없어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쫙 또 밥글이 퍼졌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너무 원칙적인지 모르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사건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연동해서 결정을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셨죠. 헌법연구관으로. 예, 예, 예. 실제로 이런 그 양부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론이 확실합니까? 뭐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오. 합니다. 근데 와.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예, 보이는 사실은 손이. 보이는 손이에요. 본인들 손. 보이는 손이라고. 보이는 손. 보이는 손. 헌법재판소의 구조상 예. 그 각계의 재판관들이 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예.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견이 정립이 안 됐다고 하면 선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예.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까지도 자기 의견을 정리가 안 되는 이게 거구나. 너무 쉬운 사건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침대 축구인데요. 그걸 흔히 이제 침대 축구라고 하는데 예. 그 침대 축구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모 재판관이 그렇게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근데 보통의 재판관들은 그게 일반적인 양심에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다 나졌고 그 결론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결론이 나오는 시기를 늦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늦추는 거란 말입니다. 몇 명이 그런 거 있는 겁니까? 침대 축구를. 지금 저희가 3명. 한덕수 결혼. 저는 세 명. 너무 바로 딱 나. 저는 3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아, 더 그 몇 됩니까? 명? 그거는 한 명으로도 족합니다. 아, 김복평? 거긴 아니에요? 뭐 저라가 뭐 예. 특정인을 뭐 예, 저도 말씀하기 뭐 어렵고. 짐작하는 부분은 있는데 예. 뭐 거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특보님 말씀은 네. 이제 헌재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에 비춰서 말씀해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내가 마음에 좀 결정이 안 섰다라는 이유로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심리를 선거를 지연시키는 물론 그렇죠. 명분은 내가 보수 진보 양쪽 한 방씩 주려고 선거를 늦춘단 말을 못하니까 못하고 내가 아직 결론이 안 섰어.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근데 결론이 이미 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을 하면은 결론이 안 섰으면은 평일을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뭐 야근도 안 한다면서요.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침대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재판관님들이 알아도 그거를 왜 결론을 안 내고 빨리 그렇죠. 그 이유를 아직 안 썼느냐라고 타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독립적인 그 헌법기관들이시니까 그거를 누가 뭐 서로 체근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따지듯이 야 그거 빨리빨리 써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같으면 며칠까지 써라고 써내는데 지금 뭐 이건 다 검사들을 최고법관들이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특정인의 그 침대 축구. 네.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정과 별개로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다. 진짜 민생은 파탄지경인 건데 이걸 이렇게 기일을 늦출 일이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특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의원님은 이제 내주 4월 첫 주에는 간다.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늦어도 그때쯤에는 선고 나지 않을까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어이 4월로 넘겨서 다음 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선고한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속보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속보이죠. 너무 속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또 월요일쯤에 뭐 선고일 지정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 탄핵 심판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첫째 이재명 대표님 그 선고 때까지 미룬다. 두 번째 4월 18일까지 미룬다. 맞아요.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가당한 얘기야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법조인들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흘러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이게 진짜 침대 축구인지 아니면 뭐 5대 3으로 갈라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여러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일단 김복형 정계선 갈등설 1차. 그래서 복도까지 고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음성이 여성의 음성이다. 이제 그 이후에 기자들의 출입을 복도까지 통제하였다. 이제 여기까지가 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서도 보면 두 분의 의견이 완벽하게 갈리는 거고, 그리고 그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것은 좀 자가당착의 모순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은 8대0으로 그 위원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또 한덕수 총리는 3명이나 결정을 안 한 임명을 안 한 건데도 마은혁 재판관 등 포함해서 근데 그것도 뭐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관 인준안이 통과되고 불과 하루 만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뭘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판단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엉터리 논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펼 수도 있죠.